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최두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75이에요. 서울시청에서 35년 근무하다가 5년 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딸아이 하나 잘 키워서 좋은 사위 맞았다고 국내방내 자랑하고 다녔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 그 사위가 제 재산을 노리는 독사 같은 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2013년 봄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제 나이가 71였고요. 딸아이 지혜가 36살 때였습니다. 지혜는 제 외동딸이에요. 아내가 지혜를 낳고 몸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든요.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병원에서 6개월 투병하다가 결국 에구, 여보, 나 혼자 두고 어디 가는 거야? 제가 병상에서 아내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우리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지혜, 잘 부탁해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살았어요. 딸아이는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직장이 강남 쪽이라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주말마다 갈게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도 바쁜데. 아니에요. 아빠 혼자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제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랬어요. 효녀였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 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언제 한번 소개시켜줘. 다음 주에 모시고 올게요. 저는 반가웠습니다. 딸이 30 넘어서까지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지혜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키 큰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민호는 나이가 39이었어요. 딸보다 3살 많았죠. 첫 신상은 괜찮더라고요. 키도 크고 인물도 준수하고 말도 잘하고.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IT 회사에 다닙니다. 개발자예요. 아, 개발자요? 요즘 괜찮다던데. 네.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연봉은 어느 정도 되나요?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나쁘지 않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은 대구에 계세요. 아버지는 교사셨고, 어머니는 주부시고요. 형제는 없습니다. 외동이에요. 그렇구나. 재산은?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있고요. 저축이 좀 있습니다. 빚은 없어요. 빚이 없다고? 네, 아버님. 빚 없습니다. 저는 만족했어요. 빚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좋은 사람 같은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민호는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작은 선물입니다. 올 때마다 선물을 가져왔어요. 과일도 사오고 고기도 사오고. 아이고,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아닙니다. 장인어른한테 잘 보여야죠. 하하. 그래?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요리 좀 해볼게요. 내가 요리를? 네. 김치찌개 잘 끓여요. 민호가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더군요. 1시간쯤 지나니까 식탁에 김치찌개가 올라왔어요. 와, 맛있겠다. 지혜가 기뻐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아버님. 저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오, 맛있네. 정말요? 다행이다.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리도 하는 사위라니 더할 나위 없이 좋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6개월쯤 만나더니 둘이 얘기했습니다. 아빠,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정말 좋지. 언제 할 거야? 가을에 하려고요. 그래, 준비 시작해야겠네. 네. 혼수는 어떻게 할 거야? 간소하게 할게요, 아빠.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알았어. 내 맘대로 해. 결혼식은 2013년 가을에 했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친척들과 친구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저는 지혜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아빠, 긴장돼요. 괜찮아. 천천히 걸어. 딸의 팔을 잡고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여보, 보고 있어? 우리 딸 시집 보냈어. 저는 속으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객들이 축하해줬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장인어른, 지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네. 믿어주세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일주일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용돈을 줬어요. 200만 원. 제 퇴직금에서 뺀 거였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용돈이야.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고마워요, 아빠.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후 둘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30평짜리였습니다. 아빠, 한번 구경 오세요. 그래, 갈게. 제가 한번 가봤는데 괜찮더군요.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네, 아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빠, 저 임신했어요. 지혜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네, 너무 기뻐요. 아들이야. 딸이야? 아직 몰라요. 5개월 돼야 알 수 있대요. 그래,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돼. 10개월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름을 도현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도현이,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줄게. 제가 처음 도현이를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도 아기를 잘 돌봤습니다. 여보, 내가 기저귀 갈게. 고마워요. 밤에 아기가 울면 일어나서 분유도 타주고. 좋은 아빠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연이가 100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딸네 집에 갔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지혜야, 나왔어.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 아빠. 지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거실로 들어가니까 지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더군요.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지혜가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눈이 왜 이래?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제가 다그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아빠. 지혜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호는 어디 갔어? 회사 갔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딸네 집에 갔는데 민호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큰 소리로.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민호가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를 보더니 민호가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응. 누구랑 통화했어? 아, 회사 동료요. 별일 아니에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억지 웃음 같았어요. 뭔가 이상한데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딸네 집에 갔는데 택배 상자가 엄청 많더군요. 거실에 쌓여 있었어요. 이거 뭐야?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산 거예요. 요새 물건을 막 사더라고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민호야, 이거 다 뭐야? 제가 민호한테 물었습니다. 아, 그게요.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민호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이렇게 많아?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 제 돈으로 샀어요. 걱정 마세요. 민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나한테 짜증을 내?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딸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똑똑똑. 박민호 씨, 계세요?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민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볼게. 민호가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더니 밖에 30대쯤 되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민호 씨 맞죠? 네. 누구세요? 돈 갚을 생각은 하세요? 안 하세요? 그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 지혜가 깜짝 놀라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그 남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얼마를 빌려갔는데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돈 언제 갚을 거예요? 채권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시간.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6개월. 제발. 다음 주까지는 꼭.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지혜가 옆에서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에구. 참. 저도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요. 다음 주까지만 기다리죠. 하지만 그때도 안 갚으면 법적 조치 취합니다. 그 남자가 협박하듯이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설명 좀 해봐. 제가 민호한테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하긴. 무슨 일이야? 저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렸는데 사업이 안 됐어요. 무슨
사업? 온라인 쇼핑몰이요. 친구랑 같이 시작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빚이 얼마나 돼? 민호가 대답을 못 하더군요. 입술만 떨고 있었어요. 말해봐, 얼마야? 5천. 만 원쯤 됩니다. 뭐, 5천만 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회사는, 회사 월급은 어떻게 됐어? 사실은 회사도 그만뒀어요. 6개월 전에요. 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도 망했으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알바 하고 있어요. 배달 일이요. 아이고, 이럴 수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이 사실 알고 있었어? 제가 지혜를 봤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지혜가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지혜가 민호한테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요? 제발 용서해줘. 용서? 이게 용서할 일이에요.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아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딸을 이혼시켜야 하나? 하지만 도현이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옛 동료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이요? 아,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김 과장은 제가 시청에서 일할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퇴직 후에 탐정 일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과장, 부탁 좀 하나 하려고. 뭔데요? 사람 하나 좀 조사해 줄 수 있어? 물론이죠. 누구요? 제 사위야. 박민호라고.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주세요. 고맙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조사 끝났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김 과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과장님, 동네 카페로 제가 갈게요. 다음 날 저는 카페에서 김 과장을 만났습니다. 과장님, 여기 있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 봉투를 건네주더군요. 뭐가 나왔어? 읽어보세요. 저는 봉투를 열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확실합니다. 민호는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5년 전에 투자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았대요. 이런 미친. 그리고 현재 빚이 5천만 원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야? 1억이 넘어요.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어요. 1억.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데? 박민호가 최근에 과장님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시도했어요. 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다행히 은행에서 거부했어요. 명의자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그 새끼가.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과장님,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거가 있나? 여기 있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또 꺼내주더군요. 은행 서류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비용은 나중에 계좌로 보낼게. 카페를 나와서 저는 곧장 경찰서로 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신고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류도 보여줬어요. 이건 증거가
좀 부족한데요. 뭐가 부족한데요? 대출 신청만 한 걸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제로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호를 함정에 빠뜨려야겠어. 다음 날 저는 민호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둘이서만요. 장인어른, 왜 부르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앉아. 네. 저희는 근처 식당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너 요새 힘들지? 네. 죄송합니다. 빚이 많다며? 네. 1억 정도 됩니다. 민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갚을 건데? 모르겠어요. 알바, 월급으론 이자도 못 갚아요. 그럼 내가 도와줄까? 제가 말했습니다.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내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야 해. 그리고 더 이상 빚을 지면 안 돼.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5천만 원 줄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아야 해. 네. 꼭 갚겠습니다. 그날 저는 민호한테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김 과장한테 연락했습니다. 과장, 계속 민호를 감시해줘. 24시간 미행해.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김 과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뭔데? 박민호가 어제 누군가를 만났어요. 40대 남자인데. 무슨 얘기했는데? 제가 카페 안에서 몰래 녹음했어요. 녹음? 네. 들어보세요. 김 과장이 녹음 파일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들었어요. 형, 5천만 원 받았어. 잘했네. 그럼 이제 집 담보 대출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쉽지가 않아. 장인이 동의를 안 해.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어. 내가 아는 사람 있거든. 서류 위조해주는 사람. 정말? 응. 대신 수수료가 좀 들어. 2천만 원. 알았어. 그거 하자.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 40대 남자가 누군지 알아냈나? 네. 강태수라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이래요. 좋아. 계속 감시해. 그리고 서류 위조하는 순간 바로 신고해. 알겠습니다. 며칠 후 김 과장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과장님, 드디어 움직였어요. 정말? 네. 민호가 은행에 갔어요. 위조 서류 들고요. 좋아. 바로 신고해. 이미 했어요. 경찰이 은행으로 가고 있어요. 잘했어. 저는 곧장 그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경찰이 와 있었어요. 민호가 수갑을 차고 있더군요. 장인어른,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최두식 씨죠? 경찰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술 좀 해주세요. 저는 경찰서로 가서 진술했습니다. 모든 걸 다 말했어요. 민호는 구속됐습니다. 보석도 안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가? 민호를 왜 신고했어요? 제 남편이잖아요. 내 남편이 날 사기치려 했어. 그래도 신고까지 하면 어떡해요? 이제 도연이는 어떻게 돼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혜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도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빠,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래, 앉아라. 지혜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있었어요. 아빠, 왜 민호를 신고했어요? 지혜야, 넌 아직도 모르겠니? 뭐려?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했는지 알아요. 아빠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잖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에요. 도연이 아빠라고요.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야, 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내 재산을 노린 거야. 그래도 처음엔 저를 사랑했을 거예요. 아니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저는 김 과장이 준 서류를 지혜한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 지혜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다 진짜예요? 응. 다 증거가 있어. 사기 전과 1억 비, 서류 위조. 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와락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 어떡해요? 괜찮아. 제가 딸을 안아줬습니다. 도연이는 어떡하고요? 이제 도연이한테 아빠가 없잖아요. 우리가 키우면 돼. 내가 다시 일하고 내가 도연이 돌봐줄게. 정말요? 물론이지. 우리 가족이잖아. 고마워요, 아빠. 지혜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화내서. 괜찮아.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저 속았어요. 완전히 속았어요. 알아. 하지만 이제 앞으로 갈 시간이야. 네. 그날 이후로 지혜는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민호 아파트는 정리했어요.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었거든요.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지혜가 당황했습니다. 도연아, 아빠는 지금 못 와. 할머니 만나러 갔어.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천국에 계신 할머니요? 응. 나중에 돌아올 거야. 언제요? 나중에. 지혜는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연이를 돌봤어요. 할아버지, 배고파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밥 줄게. 저는 분유를 탔습니다. 여기, 천천히 먹어. 고마워요. 할아버지, 처음엔 힘들었어요. 71 먹은 노인이 아기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법정에 갔습니다. 지혜도 같이 갔어요. 법정에 들어가니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더군요. 장인어른. 민호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님, 피고인 박민호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만했습니다. 검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 사기 미수죄, 그리고 여러 건의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변호사가 민호를 변호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초범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가정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까? 제 차례가 됐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무슨 관계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사위입니다. 아니, 사위였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증인석에서 내려올 때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호가 입 모양으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달 후 선고가 났습니다. 피고인 박민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없습니다. 지혜가 옆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끝났어요. 응, 끝났어. 지혜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민호 씨, 이혼에 동의하시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3달 만에 이혼이 확정됐어요. 지혜는 도연히 친권을 가졌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녁, 지혜가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아빠, 저 이혼했어요. 알아. 잘했어. 저 실패한 거예요. 결혼도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한 거예요. 아니야. 실패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시간이 약이야. 천천히 나아질 거야. 하지만 지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울었어요.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안 먹었습니다. 지혜야, 상담 좀 받아볼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싫어요. 왜? 도움이 될 거야. 저는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 누구나 힘들 때 도움받을 수 있어. 한 달쯤 지나서 지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빠, 상담 받아볼게요. 정말 잘 생각했어. 저는 지혜를 정신과에 데려갔습니다. 상담은 일주일에 2번씩 진행됐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지혜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대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 천천히 하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웃기도 하고 농담도 했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여보세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두식 씨, 댁 맞나요? 네, 맞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박민호 친구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민호 애기 좀 하려고요. 만날 수 있을까요? 민호가 뭐 어쨌다는 겁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곧 나와요. 한 달 후에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년 형을 받았는데 벌써 모범수로 형기 감면받았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죠. 민호가 나오면 복수하려고 해요. 복수? 네, 장인어른한테요. 말도 안 돼. 자기가 잘못해놓고. 민호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장인어른이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경고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빠, 누구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다음 날 저는 김 과장한테 연락했습니다. 과장, 나야. 오,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박민호가 곧 출소한대. 알고 있었어? 네, 들었어요. 한 달 후래요. 그놈이 나한테 복수하려 한다는데. 사실이야? 확인해 볼게요. 이틀 후에 김 과장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과장님, 확인했어요. 어떻게 됐어? 사실이에요.
민호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한테 말했대요. 뭐라고? 나가면 장인한테 복수하겠다고. 제기랄.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데? 민호가 공범이 있었어요. 강태수라는 놈이요. 아, 서류 위조해 주려던 놈? 그 놈도 곧 나와요. 민호보다 먼저요. 뭐, 2주 후에 출소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강태수가 출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차 있잖아요. 지혜가 창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어디? 저 검은색 승용차요. 어제도 저기 있었어요. 정말 저는 밖을 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돼 있었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누가 우리 집 앞에 계속 주차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왔지만 차는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지혜가 우편함을 들고 왔습니다. 뭐가? 편지가 왔어요. 저는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조심하세요. 당신도 곧 똑같은 고통을 겪을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협박이잖아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저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엔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과장, 우리 집 좀 지켜줄 수 있어? 물론이죠. 제가 사람을 보낼게요. 다음 날부터 경호원이 우리 집을 지켰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경호원이 필요해요? 혹시 몰라서야. 안전하게 지내려고. 무서워요. 아빠, 괜찮아. 내가 다 지킬게. 하지만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띠리리링.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내 딸도 조심해라.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변조된 것 같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곧 알게 될 거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띠링. 문자도 왔어요. 손주도 안전하지 않을 거다. 이놈들이.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경찰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전화 기록, 문자, 편지. 수사하겠습니다. 빨리 좀 잡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두식 씨, 강태수를 체포했습니다.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요? 네. 협박죄로 구속했어요. 잘하셨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민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 출소일이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오늘이 출소일이에요. 김 과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아.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네. 저는 교도소 앞으로 갔습니다. 민호가 나오는 걸 직접 보고 싶었어요. 교도소 문이 열리고 민호가 나왔습니다. 많이 변했더라고요. 야위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오랜만이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확인하러 왔어. 내가 정말 나왔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자리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살 거예요. 지혜하고 도연이는 보고 싶지만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알겠습니다. 민호가 돌아서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한 달 후,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빠, 회사에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왔대요. 지금 어디야? 회사 안에 있어요. 경비한테 말해서 막았어요.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저는 택시를 타고 지혜 회사로 갔습니다. 아빠, 지혜가 로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네,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경찰이 데려갔어요. 경찰서로 갔습니다. 당신 누구요? 제가 그 남자한테 물었습니다. 50대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강태수 형이에요. 네. 제 동생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복수하려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복수? 내 동생이 잘못해놓고 무슨 복수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동생은 당신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 남자도 소리쳤습니다. 잘못한 건 내 동생이야. 경찰이 저희를 떼어놨습니다. 진정하세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사람 구속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수 형도 구속됐습니다. 협박죄로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지혜가 말했습니다. 뭐를? 이사 가요. 여기서 멀리. 이사. 네. 여기 있으면 계속 이런 일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다음 날부터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봤어요. 경기도 남부 쪽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여기 어때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좋네요. 조용하고 안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단지가 크고 경비도 철저해요. 그럼 여기로 할게요. 한 달 후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정말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어요. 여기 좋다. 도연이가 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조심해.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저희는 전화번호도 다 바꿨습니다. 아는 사람들한테만 새 번호를 알려줬어요. 지혜는 회사도 옮겼습니다. 아빠, 저 같은 회사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네.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새로운 환경에서 저희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협박 전화도 없고 괴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엄마, 여기 좋아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정말 우리 도연이 대단하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빠, 저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지혜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누구? 같은 부서 선배요. 김준수라고 해요. 남자야? 네,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지혜야, 아직은. 알아요. 아빠, 아직 사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 천천히 해.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빠, 준수 씨가 아빠를 만나고 싶대요. 왜? 저한테 관심이 있나 봐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알았어. 언제 만날까? 이번 주말이요. 주말에 준수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수라고 합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남자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두식입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준수가
과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수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도 지혜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닙니다. 마케팅 팀이에요. 경력은 10년 정도 됐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은 대구에 계세요.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셨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형제는 외동입니다. 재산은 준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있고요. 저축이 좀 있습니다. 대략 5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으셨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낭비하지 않고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빚은 없나요? 없습니다. 제 신용등급 확인하셔도 됩니다. 저는 준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준수 씨, 지혜한테는 아이가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아이 좋아해요. 도연이를 제 아들처럼 사랑할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혜한테는 제가 말해볼게요. 하지만 천천히 진행하세요. 네, 저도 천천히 할 생각입니다. 그날 저녁 지혜한테 말했습니다. 지혜야, 준수 씨, 괜찮은 사람 같더라. 정말요? 응. 민호하고는 다르더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천천히 알아가 봐. 서두르지 말고. 네, 아빠. 그 후로 지혜와 준수는 자주 만났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준수가 다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버님, 저 지혜 씨와 사귀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천천히 생각하세요. 물론입니다. 그날부터 지혜와 준수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됐습니다. 준수는 정말 잘했습니다. 지혜야, 이거. 준수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와, 예쁘다. 매주 이렇게 꽃을 사다 줬어요. 도연이한테도 잘했습니다. 도연아, 이거. 준수가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우와, 고마워요. 준수 아저씨. 천만에. 준수 아저씨 좋아요. 도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좋아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님. 지혜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한테 말했습니다. 준수가 청혼했어. 알아요. 저한테도 말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 네라고 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고마워요, 아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이번엔 다를 거야.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2017년 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요. 50명 정도 왔습니다. 아빠, 긴장돼요. 괜찮아. 천천히 걸어. 저는 지혜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행복해서요. 준수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를 준수에게 넘겨줬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평생 지키겠습니다. 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객들이 축하해줬어요. 고맙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일주일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일주일 후 지혜와 준수가 돌아왔습니다. 잘 다녀왔어? 네, 아빠. 정말 좋았어요. 결혼 후 준수는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아버님,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다 할게요.
준수가 집안일도 도와주고 저한테도 잘했어요. 고맙네.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였습니다. 저, 지혜, 준수, 그리고 도현이.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아침을 먹고 지혜와 준수는 출근했어요. 아빠,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저는 도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녁에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친구랑 놀았어요. 도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재미있었어? 네. 주말엔 함께 나들이를 갔어요. 공원도 가고 박물관도 갔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민호 일도 협박도 모든 게 과거가 됐어요. 이제 저희는 앞만 보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박민호가 연락해 왔습니다. 김 과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로? 편지를 보냈는데요. 지혜 씨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무슨 말? 용서를 구하고 싶대요. 진심으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편지 가져와 주게. 다음 날 김 과장이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지혜한테 보여줬어요. 지혜야, 민호한테서 편지가 왔어. 지혜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할 거야? 지혜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저 민호를 만나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알겠어. 준수한테도 말해야겠지. 네, 준수도 동의했습니다. 함께 가죠. 일주일 후, 저희는 민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요. 민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초라해 보였어요. 장인어른, 지혜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저 이제 행복해요.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용서는 제 마음을 위한 거예요.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지혜가 말했습니다. 후련해요, 아빠.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계속됐습니다. 민호를 만나고 돌아온 후 저희의 삶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아빠, 저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지혜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무슨 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대요. 우리 딸 대단하네. 지혜가 웃었습니다. 준수도 회사에서 잘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오늘 팀장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래? 무슨 일로? 고객 만족도가 전사 1등이래요. 훌륭하네. 고맙습니다. 도연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도연이가 시험지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우리 도연이 똑똑하네. 머리 쓰다듬어 줄까? 네, 저는 도연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제가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랐어요. 대단하구나. 오늘 저녁 외식해요. 그래, 삼겹살 먹으러 가자. 야호. 도연이가 환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건배. 저희는 잔을 부리쳤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저도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도현이도 끼어들었습니다. 하하. 우리 모두 행복하네. 며칠 후였습니다. 아빠. 저 누군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누구? 준수 친구인데 저희한테 인사하고 싶대요. 왜? 저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대요. 아빠한테요. 나한테? 무슨 조언? 연애, 조언이래요. 아이고. 나한테 무슨. 하지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다음 날 공원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수 친구 이준호라고 합니다. 40대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사실은요.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프러포즈를 하려고 해요.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요. 두식 씨 딸분이 재혼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런데 저는 이혼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죠. 진실이 제일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잘 되길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 바다 갈까요? 지혜가 제안했습니다. 바다? 좋지. 야호. 바다다. 도현이가 뛰었습니다. 그 주말에 저희는 속초로 여행을 갔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바다예요. 도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다다. 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평화롭구나. 도현아, 같이 물놀이 할래? 준수가 물었습니다. 네. 둘이 바다로 뛰어갔습니다. 지혜야, 너도 가. 저는 여기서 쉴게요. 그래. 저는 파라솔 아래 앉아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저녁에는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도현이가 소리쳤습니다. 천천히 먹어.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정말 좋네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아. 다음에 또 와요. 그래.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 우리 가족 행복해.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생일이에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알아. 몇 살이 됐어? 9살이요. 많이 컸네.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소원 빌어. 지혜가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하하. 그래. 파티가 끝나고 준수가 선물을 꺼냈습니다. 도연아, 이거 뭐예요? 열어봐. 도연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와, 자전거다. 도연이가 환호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좋아요. 그럼 내일 연습하자. 네. 다음 날 저희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잡아줄게. 안 놓으실 거죠? 응. 안 놓아. 저는 자전거를 잡고 같이 뛰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까 도연이가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놓아도 돼요? 정말? 네, 알았어.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놨습니다. 도연이가 혼자 자전거를 탔습니다. 잘한다.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보셨어요? 응, 정말 잘했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저 임신했어요. 지혜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정말, 네, 둘째예요. 축하한다. 저는 지혜를 안아줬습니다. 손주가 하나 더 생긴다니 준수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 가족이 늘어나네요. 그래, 좋은 일이야. 도연아, 동생이 생길 거야. 제가 도연이한테 말했습니다. 정말요? 남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아직 몰라. 나중에 알 수 있어. 저는 남동생이 좋아요. 하하. 그래. 6개월쯤 지났을 때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딸이래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 손녀구나. 네. 이름은 서연이로 지을 거예요. 좋은 이름이네. 2017년 봄.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서연이. 저는 서연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봤습니다. 작고 예쁘더군요. 할아버지, 동생 귀여워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귀엽지? 저도 안아봐도 돼요? 조심해야 해. 알았어요. 도연이가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서연이를 돌보는 일을 도왔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일어나서 분유를 탔어요. 여보, 우리 손녀예요.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웃으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아빠.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준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돌이 됐을 때 저희는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서연아, 뭐 잡을래? 지혜가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돌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와, 가수가 되겠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받았습니다. 최두식 씨 맞으시죠? 누구십니까? 저는 박민호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전화드려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뭔데? 도현이를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혜한테 물어봐야겠어.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지혜야, 민호한테서 전화 왔어. 제가 지혜한테 말했습니다. 네? 무슨 일로요? 도연이를 보고 싶대. 지혜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맘대로 해. 한번 만나게 해줄게요. 하지만 우리도 같이 있어야 해요. 알겠어.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됐습니다. 장인어른. 민호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이 변했더라고요. 오랜만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이한테 민호를 소개했습니다. 도연아, 저분은 내 친아빠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아빠요? 도연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준수 아빠도 내 아빠야. 그런데 저 분도 내 아빠야. 아빠가 2명이에요? 응. 도연이가 민호한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도연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대단하구나. 공부 열심히 해? 네. 저 반에서 2등이에요. 정말 훌륭하네.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도현아. 아빠가 잘못했어. 괜찮아요. 도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알아요. 저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요. 일도 구했고 빚도 다 갚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재혼했어요. 누구랑?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과거를 다 말했는데도 받아줬어요. 잘 됐네요. 아이도 하나 있어요. 딸이에요. 그래요? 축하드려요. 이번엔 정말 잘할 겁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그래요. 잘 사세요. 민호가 다시 도연이한테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는 나를 아빠라고 생각해? 도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2명의 아빠가 있어요. 친아빠하고 준수 아빠요. 그래. 하지만 저를 키워준 건 준수 아빠예요. 알아. 그 사람이 좋은 아빠지? 네. 정말 좋아요. 도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행복하다니.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이만 가봐야겠어요.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 제가 말했습니다. 네, 꼭 그럴 겁니다. 도연아, 건강하게 잘 자라렴. 네, 안녕히 가세요. 도연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잘한 거 맞죠? 뭐가? 민호를 만나게 해준 거요. 잘했어. 너도 이제 편해졌잖아. 네, 후련해요. 며칠 후 민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도 잘 살아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연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저 키가 이만큼 컸어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컸네. 서연이는 4살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서연이. 저는 78이 됐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아프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래. 병원 가봐요. 알았어.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래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도연아, 학교 잘 다녀와. 네. 할아버지, 서연아, 어린이집 가자. 네.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네. 어느 날 준수가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떨까요? 왜? 아이들도 크고 아버님 건강도 생각해서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좋아. 이사하자. 한 달 후 저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단독주택이었어요. 여기 좋다. 도연이가 소리쳤습니다. 마당도 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새 집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새 집으로 이사했다. 정말 좋은 집이다. 가족들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2019년이 됐어요. 아빠, 힘드시죠? 지혜가 물었습니다. 조금.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가요. 알았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두식 씨,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치료는 못 하나요? 약으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한테 말했습니다. 심장이 좀 안 좋대. 아빠,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래. 하지만 저도 알았습니다. 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각자에게 한 통씩. 사랑하는 내 딸 지혜에게. 저는 지혜한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사위 준수에게. 준수한테도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손주 도연이에게. 도연이한테도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손녀 서연이에게. 서연이한테도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봉투에 넣어서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해줘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좋아. 어떤 이야기? 할아버지 어렸을 때요. 저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정말요? 응. 하지만 행복했어. 왜요?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 도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또 아내 이야기도 해줬어요.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 착하고 예뻤지. 보고 싶으세요?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곧 만날 거야. 언제요? 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트리 꾸며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저희는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건배. 저희는 잔을 부리쳤습니다. 식사 후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도연이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뭐야? 열어보세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목도리였어요. 내가 만들었어? 네. 엄마가 도와줬어요. 고맙다. 정말 멋지네. 서연이도 선물을 줬어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우와. 정말 예쁘다.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2020년이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너도 복 많이 받아.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입원했습니다. 아빠, 지혜가 울었습니다. 괜찮아. 병실에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지혜야. 네. 아빠, 서랍에 편지가 있어. 나중에 읽어봐.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들어봐. 중요한 거야. 도연이와 서연이도
병실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도연이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도현이, 할아버지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서연아, 예쁘게 자라렴. 네. 그날 밤 저는 혼자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곧 만나러 갈게. 2021년 1월 8일 아침. 아빠, 깨어나셨어요. 지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몇 시야? 아침 7시예요. 그날 저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최두식 씨,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길어야 몇 달. 알겠습니다. 아빠, 지혜가 옆에서 울었습니다. 울지 마. 사람은 다 가는 거야. 싫어요. 아빠, 가시면 안 돼요. 지혜야, 들어봐. 네, 나는 행복했어. 너를 키우고, 손주들도 보고. 아빠,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도연이와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둘이 달려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보고 싶었어. 저도 보고 싶었어요. 저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연아, 할아버지가 중요한 걸 알려줄게. 뭐예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해. 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해야 해. 알겠어요. 서연아, 너도 들어. 네. 예쁘게 자라렴. 네. 할아버지. 며칠 후 준수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수야, 고마웠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 지켜줘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아버님. 평생 지키겠습니다. 2월이 됐습니다. 저는 점점 더 약해졌어요. 아빠, 드세요. 지혜가 죽을 떠먹여줬습니다. 고맙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모두 함께 있으니 좋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아빠. 내가 떠나도 슬퍼하지 마. 아빠, 나는 행복했어. 정말로. 저도 행복했어요. 아빠, 덕분에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닮은 사람이 될게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할아버지, 사랑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서연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청했습니다. 꿈을 꿨어요. 여보,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왔어? 응.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지혜는 잘 키웠어. 행복해. 손주들도 봤어. 잘 자라고 있어? 응. 정말 잘 자라고 있어. 그럼 됐네. 이제 갈까? 응. 가자.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잘 있어. 내 사랑하는 가족들. 2021년 2월 15일 아침. 최두식은 평화롭게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79세였습니다. 그렇게 최두식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딸 지혜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손자 도연이와 손녀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며 자라납니다. 사위 준수는 장인어른의 모습을 본받아 가정을 지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기는 사랑과 추억은 영원합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